안녕하세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로 비교 동물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있는 로렌츠예요. 의학을 공부하다가 동물학 박사를 받았고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답니다. 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각인 이론을 정립했는데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야생 거위의 관찰을 통해서 동물과 대화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야생 거위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미를 알아볼까요? 내가 키우게 된 새끼 거위의 관찰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죠. 우선 야생 거위와 집 거위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볼까요? 그림에 보이는 것들은 집 거위인데요. 거위는 오리의 두세 배 정도는 크고요. 목이 길고 부리가 투박하고 부리 위에 이렇게 작은 혹이 있어요. 집 거위는 아마도 야생의 기러기를 사람들이 길들였다고 여겨지는데요. 집 거위들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 날지 못하거나 날더라도 먼 거리까지는 날아다니지 못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주로 키우는 집 거위고요. 오른쪽은 유럽에서 주로 키우는 집 거위인데요. 유럽의 집 거위는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요거 부리 위에 혹이 없어서 쉽게 구별이 돼요. 이번엔 야생 거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생 거위는 기러기에 속하는 물새예요. 먼 거리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집 거위와 가장 많이 달라요. 추운 나라에서 주로 살고요.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기러기는 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키운 물새는 이쪽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야생 거위예요. 자, 그럼 이제 거위를 만나러 가볼까요? 거위 알부터 살펴볼까요? 거위 알을 보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뭉툭한데 뭉툭한 이 끝에 가스실이 있는데요. 이 가스실에선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 속에 있는 거위는 이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야생 거위의 알부터 관찰을 했는데요. 야생 거위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이쪽에 있는 집 거위한테 알을 품도록 했더니 쉬는 시간 없이 알을 품어서 알이 너무 따뜻해져서 상해버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야생 거위는 알을 품을 때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알을 식혀준다고 해요. 그리고 알을 품을 때에는 골고루 따뜻한 열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자주 알을 굴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암컷 집거위를 둥지에서 억지로 밀어내고 나는 이렇게 부지런히 알을 굴려줘야 했어요. 고집스럽게 둥지를 지키고 있는 집거위를 내쫓다가 손가락을 물리기도 했어요. 야생 거위한테는 부화에만 사용되는 여기 부리 끝에 난치라는 이빨이 있어요. 알 안이 너무 좁아서 부리로 알 껍데기를 쪼을 수 없어서 코끝의 난치로 숙여진 목을 강하게 펴면 껍데기를 밀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새끼가 알에서 몸을 조금씩 돌리면 큰 구멍이 생기고 그때 머리를 쭉 뻗고 밖으로 나오는 거랍니다. 새끼 거위가 알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거위가 머리를 들고 고개를 쭉 펴고 인사하듯이 보일 때 같이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막 태어난 새끼 거위는 그때 보이는 것은 무조건 엄마 거위로 받아들여요. 황당하죠? 배우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것을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거위한테는 각인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각인은 뭐냐면요. 태어난 후에 처음 몇 시간 동안 움직이고 대화를 나눈 상대를 엄마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각인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상대의 모양, 크기,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인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요. 야생거위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에서 17시간 내에 각인이 일어나는데 한번 각인이 일어나면 고쳐지거나 다시 각인될 수 없어요. 결정적 시기에 일어난 이 바로 각인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거위가 쉴 새 없이 울고 있었는데 내가 몸을 움직이자 울음을 그치고 목을 쭉 뻗고 나한테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결국 집으로 데려왔더니 그 이후에 새끼 거위는
내가 없으면 죽을 듯이 울어대다가도 내가 있으면 그치고 잠잘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계속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새끼 거위가 태어났을 때 움직이거나 말을 걸어서 새끼 거위한테 각인이 된다면 엄마로서 살아야 돼요. 엄마가 된다는 건 굉장히 책임감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각인이 되려면 시력, 청력 등 어미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새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어미를 알아볼 수가 있대요. 다행히도 사람한테는 야생거위와 같은 강한 각인은 없어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엄마를 찾고 엄마가 없으면 울거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비슷하죠.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각인보다는 오랫동안 보살피고 눈에 익은 사람을 오히려 더 찾고 의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야생거위처럼 하나만 쫓아다니지도 않죠. 주변에 익숙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점도 거위랑 달라요. 새끼 거위를 돌보는 데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럼 새끼 거위를 건강하게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나를 어미로 각인한 새끼오리가 있네요. 막 태어난 새끼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솜털에 작은 껍데기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래요. 이 작은 껍데기는 마르게 되면 고운 가루처럼 떨어져서 이렇게 보송보송해져요. 근데 야생거위 어미의 새끼들은 물속에서 잘 돌아다녔는데 나를 어미로 각인한 이 새끼 오리는 물속에서 편안하게 잘 떠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에 잘 떠있으라고 어른 야생거위의 엉덩이 쪽에 지방선에서 지방을 짜서 새끼 거위한테 발랐어요. 날개에 발라주었더니 이렇게 젖은 것처럼 보여서 이번엔 털에 묻은 기름기를 수건으로 열심히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정전기도 생기고 이렇게 다시 보송보송해졌어요. 이렇게 보송보송해져야지만 물 위에서 잘 뜰 수 있거든요. 새끼 거위한테는 수건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바로 어미 거위의 깃털이에요. 어미 거위가 깃털로 새끼를 열심히 문지르고 있죠? 목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에 잘 떠있으라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보송보송해지라고 역시 깃털로 정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야생거위는 아니지만 어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다행히 거위들은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풀을 쪼아 먹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풀을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새끼 거위한테 어떤 풀을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풀을 쪼아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직 어린 새끼인데 풀을 소화시킬 수 있냐고요? 아직 어린 새끼지만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있어요. 그런데 거위는 윗속에 근육이 없어서 풀을 잘게 부수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작은 돌을 건져 먹어서 거친 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호수에서는 어미가 물속에 고개를 넣어서 돌들을 건져주지만 나의 작은 새끼들은 작은 돌을 먹기 위해서 길 주변 웅덩이에서 돌을 건져 먹고 있네요. 야생 거위의 하늘을 나는 방법이나 헤엄치는 방법 같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본능이에요. 하지만 어미에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먹이를 쪼는 것은 본능이지만 어떤 먹이를 먹어야 하는지는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